안녕하세요. 은빛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68살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착한 시어머니로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그걸 포기하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섰어요. 아들네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 된장찌개.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오전 11시. 두 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없었어요. 응.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아, 네. 며느리가 현관에 서서 반찬통만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들어가 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 바쁘다고요. 토요일 오전에요. 저는 거실 쪽을 살짝 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손주는 소파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고요.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불편한 거였어요. 아, 그래. 그럼 나갈게.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들 집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여보, 엄마가 또 반찬 갖다 주셨어. 응? 좋네. 뭐 만드셨어?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멸치볶음이랑 나물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여보, 나 진짜 멸치볶음 안 좋아하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 에이, 엄마 마음인데 뭐. 그래도. 냉장고 꽉 차. 우리가 해먹으려던 것도 못 해먹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오실 때마다 긴장돼.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렇지. 아니야. 착하신 건 아는데. 그냥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고요. 제가요? 도와주러 온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도와주러 간 건데. 며느리가 힘들까 봐 반찬까지 해줬는데. 서운했습니다. 분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항상 제가 올 때마다 불편해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말리곤 했죠. 제가 손주 옷을 정리하려고 하면 어머니 괜찮아요라고 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착하네. 나한테 일 안 시키려고.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안 왔으면 했던 거였어요. 제가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을 만지는 게 싫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착한 시어머니를 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며느리에게 부담이었다는 걸요. 도움이 아니라 침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자식 내외가 불편해하진 않나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영숙이라고 저보다 3살 많은 친구예요. 차를 마시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 쉬던 일을.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응. 나 잘해주려고 한 건데.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근데 말이야. 응? 자식 인생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게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순자야,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집인데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이것저것 만지면 어떻겠어? 그래도 도와주는 건데. 도움은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영숙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맨날 아들네 가서 청소하고 반찬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아들네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안 갔어. 딱 끊었어. 전화도 먼저 안 하고 반찬도 안 갖다 주고. 그랬더니 영숙이가 웃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연락 오더라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내가 안 가니까 보고 싶어지나 봐.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네 집에 먼저 가지 않기로요. 반찬도 갖다 주지 않기로 했어요. 전화도 먼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시간을 제가 쓰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엔 영숙이랑 복지관에서 만나 차를 마셨고요. 목요일엔 성당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금요일엔 책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안 했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어? 응. 좀 바빠서. 바빠? 엄마가? 응. 수영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나. 그래?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좋아.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제가 놀랐어요. 며느리가 먼저 오겠다고요? 왜?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가 엄마 보고 싶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보고 싶어진 거였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제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응. 잘 지내. 요즘 바빠서. 수영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멋지세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담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다음에 저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가도 돼? 네, 오셔야죠. 저희가 모실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서니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찾더라는 걸요. 제가 반찬을 갖다 주지 않으니 며느리가 저한테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안 하니 며느리가 저를 편하게 모시려고 하더라고요.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가꿀 때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 네 집에 갑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할 때만요. 가서도 설거지 안 합니다. 손주 옷도 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손님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잘해줘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예전엔 이 말이 나가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압니다. 진짜로 절 편하게 해주려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자식 내외와의 황금거리는 제가 한 발짝 물러설 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식 내외와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착한 시어머니를 포기하니 오히려 존중받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챙기더라고요. 이제 저는 압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제 삶은 제 것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은빛건강 이야기였습니다.